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그럼 손절해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전문가님 어떡해요? 왜요? 아니 저 삼성전자 유튜브랑 TV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삼성전자 10만원, 12만원 간다고 해서 샀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저 물렸어요. 일단 앉으세요. 아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위로를 좀 전하고요. 삼성전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정말 많은 사업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코스닥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코스피라는 지수를 좀 따라가게 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식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현재 뭐 시가총액이 500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400조 가까이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한 7만 원 선 정도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주식을 특히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에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저예요 저. 그래요? 일단 예전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자, 2010년 이후로만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자, 2011년 8월에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하거든요. 한 5, 6개월 정도. 그러다가 다시 횡보를 해요. 자, 근데 2016년 이후에 다시 상승을 좀 합니다. 5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을 하는 종목이 원래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2017년도에 액면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당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11월, 12월 그리고 2011년도 1월까지 60%가 오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9만 한 6,800원 선을 찍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때가 1월 4일 월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야, 삼성전자가 이렇게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효자 수출 상품 뭔지 아세요? 아니요.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반도체. 그렇죠. 최고의 효자 수출 상품은 반도체고 저번 달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최고의 효자 상품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삼성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미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럽, 대만 이쪽이 한 9%, 일본이 한 또 6% 정도 되고 중국이 한 4% 되고요. 한국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비메모리 관련해서 1위 탈환하겠다 그러면서 1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죠. 자, 삼성전자가 언제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잘 상승이 이전만큼 빠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관련해서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연계된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시사점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도 되고 있지만 현재는 사실 악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어라 라고 해서 많이 가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요.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이거 국부 유출이다. 기술 유출 많이 될 거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정말 초거대 강국이 우리나라에게 오라오라고 좋은 척 하고 있지만 결국 속내는 따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바이든이 대놓고 삼성전자에게 요구를 하죠. 기술 내놔라. 진짜요? 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그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강조했던 초격차라는 것은 이제는 좀 힘들어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견제도 너무 심하고요. 지금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 자체도 자체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독일이랑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산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번처럼 드라마틱한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럼 손절해요? 손절은 하시면 안 되죠. 삼성전자는 은행처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한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기다려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랑 네. 뭐 관련된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쪽의 섹터? 아니면은 뭐 최근의 동향? 네. 최근에 좀 관심 가져 보셔야 될 말씀드릴 게 있죠. 최근에 혹시 중국 전력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중국 전력난이 굉장히 심한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국과 호주와의 어떤 무역 분쟁, 그게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이 전 세계의 트렌드인 탄소 제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화력 발전소에서 하는 매연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굉장히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둘 다 적용이 된다면 분명히 중국 쪽에서는 훨씬 많은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석탄 수입은 여전히 안 하고 있고 내부 시장의 석탄만으로는 한계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난이 계속 대두화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결국에는 중국에서 공장 가동도 늘리고 석탄 가격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그건 아마 자국 석탄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엔 싸게 들고 온다는 건데 싸게 공급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석탄 관련주들, 특히 광산에 지분이 있는 관련주들은 다시금 이제 11월 달이 곧 되죠. 네. 라니냐의 영향으로 날씨는 결국 추워지거든요. 추워지게 되면 석유, 그리고 가스, 석탄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가격은 보통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가 조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올해 라니냐의 영향이 심할 거라는 걸 봐서 날씨가 매우 추울 거예요. 그러면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 원자재 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 좀 많이 쳐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재와 전력난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 다시금 주목받을 만하다라고 제가 제 채널에서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어제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슈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오늘까지도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제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